반갑습니다. 메일 신사입니다. 오늘의 기사 요약입니다. 바이든이 어제 키이우를 전격 방문하여 추가 군사 지원을 논의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신성장 15대 프로젝트 및 2023년 추진 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한전이 계속된 적자로 자본 잠식이 코앞까지 오게 되면서 전기료 인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 간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 20조에 육박하는 손해를 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298원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제 월요일 치고 생각보다 증시도 괜찮았고 환율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금값입니다. 금값도 제가 지난주 토요일 76,440원 할 때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입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건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수익률이 낮아진다고 해서 채권 금리가 좋아지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장단기 금리 차는 아직도 여전히 0.8 정도 차이가 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어제 매우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특히나 코스닥 지수도 1.7%나 오르면서 우리나라 증시의 건전성을 보여줬다고 생각됩니다. 코스피 지수가 여전히 박스권 안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제는 리스크보다는 호재만 남은 상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기사를 보겠습니다. 대공세 가능성 거의 없다. 더 쏟아부을 무기 없는 러시아.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키이우에 방문하여 젤렌스키 대통령과 추가 군사 지원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오늘은 듣기 좋은 기사들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키이우로 넘어가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이제 끝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휴전 중이죠. 휴전 중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전쟁이 끝나간다는 건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가니까 뭘 해야 되죠? 우크라이나 재건을 해야 되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우크라이나를 뜯어먹으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제가 건설주 계속해서 추천하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굳이 GS건설이나 대우건설, 대우건설이 아니더라도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건설주라면은 일단 담아보세요. 어제는 건설자재 관련해서 철강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제가 지분 싸움에는 함부로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초보분들이라면은 특히나 많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안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격이나 나선 중국 CATL, K배터리 끄떡없는 이유. 인도에서 대량의 리튬 강산이 발견되면서 리튬 가격이 떨어졌죠. 리튬 가격이 50%나 떨어지면서 CATL에서 약 14%나 되는 금액을 할인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배터리는 아직 할인한다는 얘기가 없는데 우리나라 배터리도 할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배터리 관련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뉴스를 좀 눈여겨보시고 투자를 해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너무 많아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판매 10대 중에 한 대가 전기차이다. 여전히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은 9대가 일반 기름으로 움직이는 차, 한 대가 전기차라고 한다면 나머지 9대도 충분히 전기차로 바뀔 수 있는 시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여전히 시장은 아직 큰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인식이 아직은 9명이나 기름으로 움직인 차를 선호한다 라는 점, 그리고 충전에 대한 번거로움처럼 전기차의 고질적인 단점이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 경기 악화로 자동차에 대한 전반적인 수요가 아직은 주춤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 때문에 저는 지금은 배터리 시장을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딱히 배터리 쪽보다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더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찾는 게 더 좋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스타트업 창업과 육성을 지원한다. 내 알바 자리 뺏는 거야. 700m 커피 배달한 일개미의 정체는 모빌리티입니다. 네, 앞에 기사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모빌리티 뉴스가 나오고 있죠. 밤이면 지붕에 올라가 자폭 드론 격추하는 드론 사냥꾼의 정체. 얘도 모빌리티다. 그죠? 드론. 네, 드론도 모빌리티입니다. 정부에서 신성장 15대 프로젝트 및 2024년 추진사항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첫 번째가 미래 모빌리티고요. 네, 심지어는 모빌리티 국책 연구에 11년 동안 80억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제가 어제 드론 관련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어제 제가 추천한 종목은 아니지만 드론 관련주들도 어제 많이 올랐어요. 굳이 제가 추천한 종목만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해당 섹터를 잘 봐보세요. 그리고 올해 정부가 추진하는 프로젝트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우주 탐사. 세 번째, 양자 컴퓨터. 미래 의료 기술, 에너지 신기술, AI 반도체, 차세대 물류, 탄소 중립 도시, 스마트 농업, 스마트 그리드, 전략 산업, 바이오 혁신, K컬처 관광, 한국 디즈니 육성, 빅딜 수주 릴레이. 이런 게 있네요. 여기엔 빠져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당연히 추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통신. 네, 통신입니다. 모빌리티에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으면 더욱 좋겠죠. 챗 GPT도 꼭 필요한 거고, 네, 6G 상용화를 2년이나 앞당기겠다고 하네요. 통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뉴스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통신사를 압박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도 매우 중요합니다. 깊은 산속의 초고대 AI 전진기지, 데이터 센터의 미래를 담는다. 이건 네이버 데이터 센터입니다. AI가 성공하려면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저장하고 처리하는 이런 센터도 꼭 필요하죠. 데이터 센터에 또 뭐가 필요한가요? 바로 보안. 보안이 필요하겠죠? 보안 관련주도 챗 GPT와 여러 가지 미래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눈여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전기는 필수입니다, 필수. 한전 관련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전 자본 잠식 코앞인데 전기료 인상 딜레마. 전기료 얼마나 오르려나. 한전 천문학적인 적자를 못 피한다. 지금 한전이 계속해서 적자가 나고 있다고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적자가 20조씩 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자본 잠식이라고 해서 상장 폐지 사유가 됩니다. 지금은 어떻게든 돈을 끌어다가 쓰고 있죠. 자본 잠식이 안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하는 데까지 하다가 언젠가는 전기세 인상을 해야 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땐 올해 안에 전기세를 올리면서 지원금을 주지 않을까? 지원금. 항상 정부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원금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본과 멀어진 한국 20조를 날렸다. 한국이 일본과 몰아주면서 노제팬, 노바이를 외치면서 막 요렇게 그리고 다녔죠. 네. 이러면서 서로 피가 터졌습니다. 한국에 있던 자동차 기업들은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다 철수를 했죠. 일본으로 갔습니다, 다시. 한국에 있던 유니클로 매장들 대부분 문 닫았고요. 우리나라도 일본에 수출을 못했죠. 그게 한 13조, 어디죠? 네. 13조 5,200원, 200억 원이었고, 네.
그 다음에 제조업 직접 투자 감소로 다시 6조 8천억 원이 증발했다. 이거를 합쳐서 20조라는 거죠. 승자 없는 싸움이었다. 너도 나도 다 패자다. 라는 거고, 이제는 일본과 멀어져 있던 관계를 여행을 통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회복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본 관련해서 많이 떨어졌던 반도체, 디스플레이, 네,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더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온라인 지분 매수에 SBS가 급등했다. 지금 SM 엔터 싸움을 붙인 게 바로 온라인이에요. 얘네가 행동주의 펀드로서 이번에 많이 부각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SBS를 사면서 사람들이 SBS에도 뭐가 있나 하면서 혹하고 들어간 거죠. 그래도 온라인의 말에 의하면 네, 여전히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 네,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들어가서 같이 돈 많이 벌고 나와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페이와 네이버페이가 간편결제 동맹을 맺었다. 빠르면 다음 달부터 삼성페이에서 네이버페이로 결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제가 새로운 은행 사업은 네이버 아니면 쿠팡이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또 네이버가 치고 나가버리면 이젠 뭐 거의 확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도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네이버 매수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기사 요약입니다. 바이든이 어제 키이우를 전격 방문하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 관계가 개선되지 않을까 전망되고 있습니다. 관련주로 건설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정부에서 신성장 프로젝트 15대 프로젝트 및 2023년 추진 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모빌리티 사업이었고요. 드론 관련주 여전히 매력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전이 계속된 적자로 자본 잠식이 코앞까지 오게 되면서 전기료 인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 간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 20조에 육박하는 손해를 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오늘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관계 개선, 신성장 프로젝트,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 개선, 앞으로의 한국 증시 전망이 밝아졌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지루했던 박스권을 진정으로 탈출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